오구 대선 판세가 초반부터 출렁이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경선이 끝나고 본선 진영이 구축되자마자 대선 후보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이동우 YTN 선거단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YTN 여론조사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공개해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일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대동소이한 결과였죠. 한마디로 이제 뭐 양강 구도가 공고해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 이제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맞서서 안철수 뭐의 대체론이랄까? 이 두 가지가 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YTN에서 보도한 이제 여론조사가 사실상 문재인과 안철수 양강구도 국면에 이제 진입했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보여주는 조사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이제 구가되어 왔던 상황이었고, 그것은 대세론은 높은 지지율에도 있었고 안정성에도 있었습니다만은 2위 후보와의 이제 격차를 놓고 이제 격차가 클 때 대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위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가 대폭적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세론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전 수준과 같은 어떤 절대적 대세론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안철수 대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후보들 중에서 문재인 후보를 막을 어쨌든 후보, 그것이 이제 보수층에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지지를 보내면서 빠르게 보내면서 안철수로의 어떤 대체 이런 현상들이 강화되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안철수 후보 상승세를 놓고 각 당에서는 지금 여러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 저희 YTN 여론조사 공개 이후에 각 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좀 거품이다.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당은 이건 바로 국민의 바람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바로 이제 이 국민의 이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는 후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특히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전략통이고 문화일보 정치부장 출신인데 이분이 그 SNS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더불어민주당이 대세론에 안주해 왔었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부상하는 것은 아주 좋은 예방 주사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맥주를 붓다 보면 이제 거품이 생기는데 이번 안철수 후보의 부상도 그런 거품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포용과 확장으로 가면 앞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글이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론에 안주해왔던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뭐 전부 후보가 이제 확정된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숨어있던 보수 표심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면서 이제 양강 구도가 이제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어떤 그 구도가 생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못했고 이와 관련한 이제 전략을 지금까지 수립을 못해온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무슨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구호보다는 좀 더 이제 포용과 화합을 추진하는 이런 쪽으로 좀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뭐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양강 구도 속에 두 후보의 충돌도 이제 계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이제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정권 교체가 아니라 계파 교체다, 친박에서 문재인 패권의 이제 그 교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 뭐 상대방을 공세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상대방의 어쨌든 대중적인 호감도를 떨어뜨리고 지지의 확장을 막으려고 해서 이제 양측의 공방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긴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이제 정권 교체, 두 후보가 모두 야권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이제 높았던 것이거든요. 정권 심판론도 높았고 정권 교체 의식도 높았는데 두 명의 후보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모두 야당 후보다 보니까 이른바 정권 교체 심리의 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문재인으로 해도 정권 교체, 안철수로 해도 정권 교체라고 하니까 먼저 정권 교체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문재인 후보로서는 상당히 어쨌든 부정적 환경이 좀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는 측면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양측 후보 간에 이제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특권, 지금 친박과 친노에 대한 이제 공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층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지금 강하게 어쨌든 개파다 예. 또 특권을 지니고 있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공세로 어쨌든 본인이 차별화하고 하는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정권을 교체하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정도인가를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관심이 가는 것은 성향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혹은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더 굳어질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와 관련해서는 뭐 좀 확실하게 뭐 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리기는 뭐 현재는 뭐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뭐 양쪽 얘기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철수 후보로 이동한 이 표들이 원래 지지하던 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차악을 선택한다 그럴까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간 표기 때문에 예. 어떤 표의 어떤 충성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좀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예. 또 반면에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 일부 영남의 어떤 보수표들이 더 안철수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정답이다, 어느 쪽이 더 뭐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만 예. 어쨌든 확실하게 그 안철수 후보로 쏠리는 표심이 있는 것은 확연하게 예.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한때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았었습니까? 뭐 20%대까지도 뭐 한때 기록했었는데 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이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옮겨간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갖다가 이제 뭐 브렉시트에 빗대서 뭐 안엑시트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뭐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있던 층들이 이제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중도층과 또 보수층에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지지를 이제 강하게 보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봤을 때는 지금 그 표들이 이제 많이 안철수 이제 후보 측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예. 아마도 보수층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견제 정서, 견제 심리가 아마 이제 안희정이라는 대안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예.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실패하자 안철수라고 하는 이제 2차 대안으로 예. 대안을 선택을 통해서 이제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에게 갔던 그 표의 절반 정도, 지금 YTN 조사에서는 51.5%가 안철수 후보로 이동했고요. 또 예. 눈여겨볼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표도 한 30% 갔어요. 사실은 이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지지층이 강성 진보층도 있었습니다만은 정치 혐오, 정치 반감층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층들은 어쨌든 덜 정치인스러운 중도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에도 일정 부분 30% 정도나 이동하는 이제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것이 이제 지금 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민주당 주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예. 국민의당 주자인 안철수 후보에게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일각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탈락한 후보들을 끌어안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어떤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나 통합의 제스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안희정 그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좀 정이 떨어지게 하는 뭐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저 한밤에 SNS에 글 올리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지금까지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부분을 좀 해소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좀 이 안희정 후보나 아니면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표가 상당 부분 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지를 않고 오히려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 이상이 예.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예. 그런 효과를 나타났나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뭐 그런 노력을 충분히 했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예. 뭐 전화는 분명히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안희정, 이재명 후보 쪽 사람들을 상당 부분 이제 캠프 쪽으로 이제 흡수해서 같이 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합과 통합의 어떤 캠프를 꾸리고 예. 이 캠프의 메시지도 그런 아까 민병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점차 강화하는 예. 아마 그런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중도 확장 전략을 펼쳤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예. 지난해 돌이켜 보면은
성장을 강조하고요. 또 안보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왔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촛불 민심이 타오르게 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보 선명성을 강화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희정 지사의 부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연정에 대해서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면서 예. 본인의 진보 선명성을 강화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 확장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다소간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지역별로 세분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역적으로는 이제 호남으로 봐야 되는데 주요 후보들의 출신이 이제 부산, 경남, PK 아니겠습니까? 예. PK 지역에서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산, PK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34.7대 30.9, 홍준표 후보는 16.4 이렇게 예. 나오고 있고요. 강원, 제주는 29.3, 25.8.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5자 대결에서도 수도권은 물론이고 이 영남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근접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호남에서는 아직도 10%포인트가 넘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6자 대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5자 대결에서는 한 17%포인트 차이 납니다만 예. 이 6자 대결로 가면 한 13%포인트 차이로 이제 좁혀지거든요. 예. 호남에서. 그러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이제 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제 지금 급선무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앞서 그 지역별 그 지지율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호남과 이제 네. TK 같은 경우가 사실 눈여겨 볼 것으로 보아야 되는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호남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랑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 서울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네, 지금 이제 호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도 이제 40% 정도 가까운 상황이니까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앞서고, 호남에서는 이른바 세대 분리 현상이 이제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예, 앞서고 이렇게 돼 젊은 층과 중년층에서는 민주당 후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예. 그다음에 장년층과 고령층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제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 나타났던 것인데 예.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호남에서의 어떤 민심의 유동성은 상당히 이제 크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과거처럼 민주당 어느 특정 후보에게 90% 이상 몰표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이번 대선에서는 예. 호남에서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약간 이제 TK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좀 높았거든요. 그것은 이런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도 세대 분리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보수 정서가 강한 이 TK 정서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이것이 더해지게 되면서 TK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높게 홍준표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후보도 이제 제친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다 이제 제친 그런 결과인데 얼마나 보수에서 보수층의 뭐 출신이- 전략적 선택이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야권에서 많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야권 연대를 성공적으로 많이 성사시켰는데 그것이 이제 젊은 층들이 이런 전략적 표심을 드러내는데 매우 익숙해 있던 상황인데 지금은 최초로 한국에서 보수의 전략적 선택이다, 보수의 전략적 이동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예. 아까 이제 TK에서 홍준표 후보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보수의 어쨌든 심장,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TK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전략적인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어쨌든 생경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예, 충청의 표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충청하면 뭐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창당도 그렇고요. 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도 마지막에 충청이었단 말입니다. 충청의 표심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그 충청의 표심을 잡은 대권 후보가 지금 항상 그 대통령이 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청이 또 인구도 최근에 이 대구 경북 지역보다도 많아졌고요. 예. 그래서 요새는 뭐 옛날에는 영호남이라고 했습니다만 요새는 영충호라 그래가지고 영남, 예. 충남, 호남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충청 지역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충청 지역이 사실상 무주공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뚜렷한 이제 충청 지역 출신 의원 후보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제 충청 지역 표심을 이제 흡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예. 현재까지 나온 표심으로 보면은 39.9대 35.9.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39.5%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안희정 후보, 안철수 후보가 예. 35.9%를 얻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초박빙인 상태인 거죠.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그렇죠. 거죠. 오차 범위 예. 내인 것입니다. 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 내가 이제 6.2% 포인트니까요. 예. 오차 범위 내인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지 모임인 그 반딧불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예. 거기가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다른 뭐 모임 중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세로 봤을 때 그 이 충청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서 예, 예. 뭐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저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밀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지방 첫 순회 일정으로 저 영남권 공략에 나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지율 만회가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지금- 날짜가 많이 남았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그것이 빠르게 복원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해서 본인의 표가 대선 승리에 이제 기여하는 쪽으로 어떤 표를 행사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이미 보수 후보가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서 보수 후보를 선택을 통해서 승리할 수는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하고 예. 또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쨌든 보수층의 굉장히 어떤 오랫동안 학습되었던 견제 정서 예. 이런 것이 이제 먼저 좀 작용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 사실은 보수층에서 실제 보수 정체성을 중시하는 후보 외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를 울타리를 넘어서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거든요.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은 사실은 보수 내에 있는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지를 보내면서 당내에 있는 세력 내에 있는 후보에 대한 지지 연습이 사실상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은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을 지지하는 것이 이 보수층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서 어쨌든 보다 가능성 있는 후보로의 어떤 지지 현상이 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오히려 이제 보수층이 다시 보수 후보에 복원될 가능성이 이번 대선만큼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단일화 가능성이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지지율 때문에라도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1, 2위 간에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는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두 후보를 다 합쳐봤자 뭐 당선 가능성은 뭐 거의 뭐 없어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 자유한국당과 이 합치기보다는 하게 되면 어쨌든 전략적 연대를 통해서 예. 국민의당과 오히려 이 추진할 가능성은 더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공학적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고, 예.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협치의 어떤 좋은 대상이다라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전에 그런 연대가 이루어질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인 것이고요. 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대선이 이제 양강 구도 형식으로 가서 예. 그야말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아주 치열한 접전인 상황일 때는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진보 쪽 그 계열에서 이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하라는 그런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완주를 하겠다는 의지는 이제 강력하게 지금 불태우고 있는데요. 예. 전에 한번 제가 사석에서 만났을 때는 뭐 그런 상황이 오면 예. 단일화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33일 남았는데 끝으로 좀 짧게 앞으로 좀 남은 날짜가 뭐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후보들이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갖고 나오냐가 이제 가장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의 적폐청산론은 이제 심판론의 연장인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해서 심판론이 조정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프레임, 예. 새로운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반사 효과인 측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위축, 또 보수의 경쟁력 있는 후보 부재로 따른 반사 효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본인이 주도하는 프레임, 본인을 부각하는 프레임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혁신과 반혁신 또는 본인을 이제 미래 또는 다른 경쟁 후보를 과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대중에게 어필될 수 있는지 여부가 1차적으로 바라봐야 할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이동우 YTN 선거단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